가난한 주제에 남자들 꼬시던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동창회에 온 하은은 설마 뺨을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생인 수진이 아직도 자신에게 질투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수진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때린 하은의 시어머니가 한국 10대 재벌 회장이란 것을 말이죠. 그리고 수진에게 지옥이 될 그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과연 수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수수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명품 하나 없는 단순한 차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하은이 돌아보자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권했잖아요. 10년이나 지났으니 한 번쯤은 얼굴을 비춰야 한다고. 현우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 일들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하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시절은 그녀에게 상처투성이의 기억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늘 무시당했고 특히 강수진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죠. 동창회 장소인 낡은 호프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 수 있어요. 하은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죠. 호프집 안은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하은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어머, 정하은이잖아. 한 여자가 하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화려했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창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나 작년에 몰디브 다녀왔거든. 정말 끝내줬어. 우리 남편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연봉이 1억을 넘었다니까? 애들 유학 보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미국 사립학교 학비가 장난 아니더라고. 동창들은 서로의 성공담을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은은 그저 맥주잔만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프집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머, 수진이다. 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에르메스 백, 샤넬 재킷, 루브텐 구두, 그녀의 모든 것이 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하은에게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하은? 수진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표범처럼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수진 앞에서는 여전히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수진은 하은의 앞에 서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가난한 집 딸은 어쩔 수 없나 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진아, 뭐, 틀린 말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남의 것만 탐내더니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나? 내가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는지.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절대 진실을 듣지 않았죠. 그때도 그랬잖아. 가난한 주제에 예쁜 척하면서 남자들 꼬시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었어.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더 크게 말해봐. 수지는 하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불쌍한 척하지 마. 내가 얼마나 교활한 년인지 나는 알아. 동창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은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하은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싸구려 원피스 좀 봐. 동대문에서 산 거야? 아니면 중고시장? 그녀는 하은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짜네. 정말 한심하다. 하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창피해? 그럼 처음부터 주제를 알았어야지. 수지는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립스틱, 휴대폰, 지갑.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것 봐. 지갑도 낡아 빠졌네. 돈은 있기나 해? 수진이 지갑을 집어 들려는 순간 하은이 움직였습니다. 그만해. 하은의 외침에 수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내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수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은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충격에 하은은 비틀거렸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입술에서는 피 맛이 났습니다. 정신 차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수진이 다시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호프집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호프집의 낡은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품이 있는 회색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오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방금 뭘 했지?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더듬거렸습니다. 방금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내 며느리를 때렸나? 며느리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오정희 회장은 하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은아,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어머님.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강수진입니다. 강수진.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기억에 새기듯이요. 내 며느리한테 손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 말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하은이 그런 집안 사람인 줄 몰랐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안 했을까? 상대가 누구든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게 맞는 일인가? 호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검은 정장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 모두 알아봐. 가족,
직장, 재산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회장은 동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둬. 증인이 필요할 테니까. 네, 회장님. 오정희 회장은 하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가자, 하은아.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수진 씨. 네. 기대하고 있어. 아주 재미있을 거야.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프집을 나온 하은은 차 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정희 회장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해. 진작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텐데. 아니에요. 하은아, 잘 들어.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한성그룹의 며느리고 내 딸이야. 따뜻한 위로에 하은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편 호프집에 홀로 남은 수지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성그룹. 정하은이 한성그룹 며느리라니.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정희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여보, 많이 아파요? 현우가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하은의 뺨에 대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후련하다고? 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오늘 다 터져나온 것 같아요. 현우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동창회 가자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가길 잘했어요. 이제야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은은 남편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정희 회장이 수진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은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메시지가 10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도 수십 통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본 하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은아, 이게 뭐야? 진짜 내가 맞아? 어머, 동창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실망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은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재벌 며느리 코스프레하는 여자의 진실. 제목을 본 순간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을 클릭했어요. 영상은 동창회 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하은이 수진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보였고 오정희 회장이 나타난 뒤에는 갑자기 연기하듯 울음을 터뜨린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들은 더 끔찍했어요. 역겹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 시어머니 이용하는 거 봐라. 강수진이 불쌍해. 저런 여우한테 당했구나. 정아은 과거 다 까발려야 해. 분명 더러운 게 있을 거야. 하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마치 차가운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현우가 하은의 상태를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걸 봐요. 하은은 울먹이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현우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 수진이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현우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정아은 씨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네. 어제 동창회 사건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은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준혁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 씨,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무료로 변론을 맡겠습니다. 하은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정의감 때문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편집으로 피해보는 사람을 가만히 볼 수 없어요. 준혁의 말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은 씨,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혁은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요. 동의하시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강수진 씨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냥 같은 반 친구였어요. 정말 그게 다였나요? 혹시 남자 문제로 다툰 적은 없었나요? 하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는 교묘하게 하은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정말 관심 없었는데. 하지만 결국 그 남학생과 사귀게 되었죠? 아니에요. 저는. 하은 씨, 거짓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은은 당황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애를 좋아한 적도 없고. 그럼 왜 수진 씨가 그렇게 오해했을까요? 하은 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교묘한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하은의 말을 조금씩 비틀어서 녹음했어요. 마치 하은이 실제로 수진의 남자친구를 빼앗은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죠. 가난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하지만 그래서 부유한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녹음기를 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떠난 뒤 하은은 현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 변호사 말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너무 유도 질문을 많이 하더라. 두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정희 회장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요. 둘 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자택의 서재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감사팀장, 정보팀장, 그리고 홍보팀장까지. 하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오정희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장님, 이준혁이라는 변호사가 찾아왔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정보팀장이 즉시 태블릿을 들어 확인했어요. 이준혁? 3년차 변호사, 최근 강수진 남편의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계획된 일이었어. 수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정보팀장 강수진 남편 회사에 대해 보고해봐. 네, 회장님. 파주 태성무역, 중견 무역회사입니다. 하지만 정보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되었고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일주일이면 충분해? 네, 회장님. 오정희 회장은 법무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진의 명예훼손, 폭행, 그리고 이번 영상 조작까지 고소장 준비해. 알겠습니다. 감사팀장은 태성무역과 거래하는 우리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해. 있다면 즉시 중단시켜. 네, 회장님. 회장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 같았어요. 홍보팀장. 네, 회장님. 언론 플레이 준비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 신호를 기다려. 모든 팀장들이 나간 뒤 회장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며칠만 참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또 그런 소리.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회장의 따뜻한 위로에 하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전현 완전히 끝장났겠지? 수진의 남편이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 수진은 득의양양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한성그룹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준혁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말을 교묘하게 잘라붙여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묻어둔 비밀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은 여전히 하은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격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태성무역의 주거래 은행들이 하나둘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도 갑자기 계약 연장을 거부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수진의 남편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준혁 변호사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비리를 아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검찰에 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하은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기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침 9시 서울 시내 한 호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였어요. 정확히 9시 30분, 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하은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졌어요.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동창의 영상,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하은 씨와의 면담 녹취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어요. 문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하은이 마치 과거에 수진의 남자친구를 의도적으로 빼앗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정하은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하은 씨가 먼저 강수진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창의 영상의 일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정하은 씨가 먼저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재벌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정하은 씨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과 국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준혁은 능숙하게 질문들을 받아쳤습니다. 그의 답변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장 한 구석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한성그룹 정보팀 소속이었어요. 한편 하은은 집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쏟아져 나올 때마다 하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마치 심장을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현우가 걱정스럽게 하은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현우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은아. 하은의 눈이 감기려 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안 돼. 119에 전화해. 현우는 급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하은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하은을 들것에 실었어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 안에서 현우는 하은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제발 정신 차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담당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부인께서 임신 중이신 거 아셨습니까?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요? 네, 그런데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임신 중 고혈압과 헬프 증후군이 나타났어요. 현우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헬프 증후군이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있어요. 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말에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정희 회장은 급보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현우야, 정신 차려. 하은이한테 내가 필요해. 회장은 현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은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하은이를 살려야 해.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당장 데려와. 전용기를 써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 이준혁 변호사의 모든 비리 자료 준비됐나? 네, 회장님. 언제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해.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한편 이준혁은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 이제 정하은은 끝이야.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이제 2라운드를 준비해야죠.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준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님? 네. 누구시죠? 국세청입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탈세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2년 전 부동산 거래에서 1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증거가 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금품 수수, 위증교사. 준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증거는 충분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끌려갔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은 갑작스러운 반전에 술렁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하은을 비난하던 기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하은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혈압은 계속 오르고 간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해요. 주치의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하은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하은아, 제발. 그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오정희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준혁의 비리 자료 언론에 흘려.
그리고 수진이 남편 회사 상황도 같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 그리고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은이가 왜 쓰러졌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알려. 거짓 기자회견 때문에 임산부가 생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실의 물결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의 하은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생명도 함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치의가 현우와 오정희 회장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헬프 증후군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고 혈소판 수치는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산모와 태아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의사의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율이 50%입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요. 50%. 그 숫자가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정하은 씨의 혈액형이 AB-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병원에 있는 혈액으로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도 20팩 이상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병원을 다 뒤져도 10팩도 구하기 힘들 겁니다. 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오정희 회장이 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어요. SNS에 올릴게요. 뭘 올린다는 거야?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 도와줄 거예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AB- 혈액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뱃속의 아이들도 살려주세요. 한성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우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간호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명, 2명.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왔어요. AB- 헌혈하러 왔습니다. 저도요. SNS 보고 왔어요. 병원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들이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어. 어떤 마음인지 알아. 꼭 살았으면 좋겠어.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한성그룹 직원들도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와야죠. 우리 회사 전 직원이 검사받으러 오고 있어요. 현우는 창밖의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고 있었어요. 헌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B-는 정말 희귀했지만 수백 명 중에서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여기 한 명 더요. 여기도 맞아요. 새벽 5시 드디어 필요한 혈액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오정희 회장이 부른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왔던 거예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은아, 힘내. 꼭 돌아와. 하은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기들도 기다리고 있어. 꼭 건강하게 나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흘렀습니다. 현우는 수술실 앞을 서성거렸어요. 오정희 회장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혈액 더 필요합니다. 출혈이 심해요. 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대기하고 있던 혈액이 충분했어요. 시민들의 헌혈 덕분이었습니다. 5시간, 6시간. 병원 로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은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7시간째가 되었을 때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무교인 사람도 모두가 한 생명을 위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8시간째,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은이는, 아기들은, 의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쌍둥이에요. 산모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요? 정말 다 살았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희 회장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하은이 정말 강한 아이야.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신생아실로 안내받은 현우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아기가 보였어요. 작고 연약했지만 힘차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빠야. 아빠가 왔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하은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시민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맞아요. 이런 일에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새벽에 나왔고 피를 나눴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정하은 씨, 힘내세요.
아기들 축하해요. 이런 게 진짜 기적이죠.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해요. 한편 병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임산부였다고? 그것도 쌍둥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때린 사람이, 자신이 모욕한 사람이 임산부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은이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여보, 하은아, 깨어났구나. 현우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들은 건강해. 둘 다 정말 예뻐.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 수백 명이 헌혈하러 왔었어. 정말요? 응. 모두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하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줬다니.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하은과 아기들을 살렸어요.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특별실에서 하은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기들은 신생아실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하은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수진의 재판이 곧 시작된다. 현우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다 끝날 거야.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상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희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머님?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그가 하은을 다시 공격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준혁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는 강수진 씨 측으로부터 20억을 받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를 모함하라는 대가였습니다. 저는 양심을 팔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녹음 파일도 조작했습니다. 정하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강수진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원본, 그리고 그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강수진 씨와의 모든 대화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까?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임산부를, 죽을 뻔한 임산부를 보고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정하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에서 이 장면을 본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사람도 결국은 양심이 있었네요. 오정희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야. 법정. 수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수진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모함했습니다. 그것도 임산부였던 피해자를요. 수진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의 과거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고등학교 시절 3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부유한 집안 덕분에 모두 무마되었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함, 증거 조작, 그리고 살인미수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힘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증인석에는 동창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하은이는 그냥 참고 있었죠. 정말 심했어요.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뺨까지 때렸으니까요. 하나하나의 증언이 수진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하은이를 괴롭히는 걸 자주 봤어요. 특히 그 남학생 일로. 하은이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진이 고개를 들어 증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상대를 괴롭혔어요. 이번에도 그랬던 거죠. 재판장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수진아.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 너도 나도. 이제 그만 끝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실한 눈물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수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온 하은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잘했어. 현우가 하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진 씨 남편 회사가 부도났대요. 오정희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탈세와 비리가 모두 드러났거든. 자업자득이지.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하은을 놀라운 광경이 맞이했습니다. 로비가 꽃다발로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거예요. 응원 편지도 수백 통이 왔어요. 하은은 편지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은 씨,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아기들과 행복하세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보던 하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그날 밤 하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다. 수진도 나도 모두가.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미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하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은 씨를 돕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 설립 제안도 있어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하은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저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것은 새로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선한 마음들이 모여 더 큰 선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3년 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상담 신청한 학생이 왔어요. 비서의 말에 하은이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고생이 들어왔어요.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소연이에요. 소연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여기서는 안전해. 소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때리고 SNS에 제 사진을 올리고. 하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은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이 재단을 만든 거야. 하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 대응부터 심리 치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거예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 소연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난 후 하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100명?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년간 100명의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준호야, 오랜만이네. 준호는 희망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심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하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았어요. 이사장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요.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이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하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희망의 씨앗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서준이, 서연이. 5살이 된 쌍둥이는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서준이는 아빠를 닮아 듬직했고 서연이는 엄마를 닮아 예뻤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서연이가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네. 나도 받았어요. 서준이도 질세라 상장을 들어 보였어요. 현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영웅들이 돌아왔네. 여보, 미안해요. 또 늦었죠? 괜찮아. 좋은 일 하는 거잖아. 현우는 하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천사래요. 아픈 사람들 도와주니까. 하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도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네, 엄마처럼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하은은 현우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내일이 결혼기념일이네. 현우가 말했습니다. 벌써 8년이야.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호프집. 지금은 레스토랑이 됐다던데. 거기 가볼까?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거기를? 응. 이제는 추억이 된 곳이니까. 다음 날 가족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낡은 호프집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3년 전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다시 태어난 곳이야. 하은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응. 엄마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정하은 이사장님이신가요? 하은이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당연하죠. 희망재단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저희 조카도 도움받았어요. 직원은 최고의 자리로 안내했어요. 식사를 하던 중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하은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3년 전 제가 헌혈했었어요. 그때 AB-.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정말 예쁘고. 노부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매년 헌혈해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알게 됐거든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하은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비서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5개 지역에 희망재단 지부 설립이 승인됐어요. 정말요? 네. 이제 전국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남을 돕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작은 도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앞으로도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언젠가 이 땅에 상처받는 아이가 없을 때까지. 일기를 덮은 하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밤처럼. 다음 날 하은은 연례 헌혈 캠페인을 주최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날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매년 수천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3년 전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살 수 있었어요. 제 아이들도 살 수 있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피 한 방울이 누군가의 생명이 됩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죠. 광장에는 헌혈버스가 즐비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사장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3년 전 새벽에 헌혈했던.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덕분에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이런 만남들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 전의 인연들이 다시 모인 것이었어요. 캠페인이 끝날 무렵 하은은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은아, 수진이었습니다. 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함은 사라지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미 용서했어. 이제 새롭게 시작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속죄하고 싶어. 하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해. 우리 재단에서. 수진은 놀란 눈으로 하은을 보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이제는 함께 치유하며 살아가자.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희망재단의 활동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나왔다.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은은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것이 내 복수야.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고 또 다른 아름다운 내일의 시작이었어요. 희망의 새싹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었습니다.